안경이 잘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한번 칠 때마다 벗었다가 꼈다가 해야 되고. 결국 시력 교정 수술을 받기로 했다. 중증도 근시에 각막 두께가 얇아 라섹 수술이 시술됐다. 라섹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드는 라식 수술과는 달리 각막 상피만 제거하고 각막 표면에서 각막을 깎는 방법이다. 고도 근시이면서 각막의 두께가 얇아 라식 수술이 힘든 환자들에게 가능한 시력 교정 수술이다. 라식은 라섹보다는 좀 더 깊은 부분을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절편을 제작한 게 그 인위적인 절단면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니까 추후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외상을 받았을 때 그 부위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직업적인 면에서는 일단 운동선수인 경우에는 라식보다는 라섹 쪽, 표면 수술 쪽을 좀 더 권하게 되겠고. 라섹 수술은 안정성은 없지만 수술 후 가벼운 통증이 있고 시력이 천천히 회복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또 고도 근시일 경우 근시 재발이 라식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외에도 일명 엑시머 레이저 수술이라고 불리는 PRK 수술이 있는데 상피 세포만 제거하고 각막의 5분의 1만 깎아내기 때문에 각막에 무리를 덜 주는 시술법이다. 그러나 마이너스 6디옵터 이하, 즉 중증도 근시 환자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고 통증과 근시 재발률이 높은 게 단점이다. 그리고 수술로 제거된 상피 세포가 재생되면서 각막에 혼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각막을 지나치게 깎아 각막이 돌출되는 원추 각막 역시 라식 수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 지나치게 각막을 깎게 되면 각막 두께가 얇아져 안압을 이기지 못해 녹내장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야간의 눈부심이나 빛 번짐 현상이다. 재수술을 받은 김현희 씨도 그중 한 명이다. 이젠 정상 시력이지만 2년 전 처음 라식 수술을 받은 후에는 부작용이 심했다. 특히 눈부심이 심해 야간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심지어는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안 보여서 굉장히 곤란했거든요. 그래서 꼭 누가 택시를 잡아준다거나 데리러 온다거나.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100여 건의 시력 교정 수술 부작용 사례가 접수됐는데 절반 이상이 눈부심을 호소했다. 눈부심은 야간에 불빛을 볼 때 발생하는데 대부분 일시적이다가 점차 좋아진다. 그러나 호전되지 않으면 재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런 시력 교정 수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웨이브 프론트 수술이다. 개인마다 모양이 다른 안구 전체의 미세한 굴절을 분석해 야간 시력 저하나 눈부심 등 기존 수술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력 교정법이다. 각막 굴절 이상은 12가지로 분석되는데 시력의 선명도를 좌우하는 것이 고위수차다. 고위수차 교정은 웨이브 프론트 수술의 장점이다. 일반 라식 수술과 6개월 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웨이브 프론트 라식 수술에서 눈부심, 야간 시력 저하의 발생이 적었다. 지금까지는 그 근시, 난시 등의 이제 저위수차만 교정을 했거든요. 이제 웨이브 프론트 수술이라는 것은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고위수차까지 미세한 굴절 이상마저 그 웨이브 프론트 수차 분석기로 분석해서 완벽하게 교정하고자 하는 일종의 맞춤형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 프론트 수술은 웨이브 스캔이라는 장비를 이용해 각막에서 망막까지 빛의 경로를 통해 시력에 영향을 주는 모든 굴절 이상을 분석한다. 수술 방법은 라식, 라섹 등과 같지만 차이점은 환자마다 다른 각막의 굴절 모양에 따라 각막을 깎는 것이다. 그동안 안경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김현종 씨. 시력 교정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 바로 보세요. 검사 결과 김현종 씨의 동공 크기는 평균 동공 크기에 비해 1mm 정도 더 커 수술 후 야간 눈부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합한 수술을 알아보기 위해 근시와 난시, 각막의 모양을 알아보는 각막 지형도 등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김현종 씨의 경우 근시도 심했지만 특히 시력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정난시의 수치가 높았다. 원추 각막이나 기타 등등 각막의 형태에서 문제가 되는 소리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근시와 난시에 관련되는 저위수차라죠. 이거는 저위수차는 적당한 정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고위수차가 굉장히 커요.
잘 치료하시고 우리 선생님이 뭐 근시가 비슷한 환자와 비교해볼 때 김현정 씨는 야간 시력 저하, 눈부신, 빛 번짐에 해당하는 고위 수차가 훨씬 높았다. 수술 후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위 수차 발생이 낮은 웨이브 프론트 수술이 효과적이다. 웨이브 프론트 수술은 안구 전체의 굴절 이상과 안구 구조의 정보를 정확하게 검사한 뒤 분석하여 그 결과를 레이저기로 전달해 데이터에 따라 시술하게 된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안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해 굴절 이상을 보이는 각막의 부분에 엑시머 레이저를 쏘아 각막을 깎게 되는 것이다. 야간에 시력이 저하가 되거나 아니면 야간에 눈부심이나 빛번짐 현상이 유독 좀 더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 또 일반 난시 교정이 원만하게 교정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나 또 이제 웨이브 프론트 수차 분석기 등등을 해서 비교 분석했을 때 왠지 고위 수차가 그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이런 웨이브 프론트 수술로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웨이브 프론트 수술은 정교한 교정을 위해 기존의 수술보다 더 많은 각막을 깎기 때문에 각막이 얇은 경우나 고도 근시, 난시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한 달 전 웨이브 프론트 라식 수술을 받은 오현주 씨. 수술 당시 더 이상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악화되어 있었다. 렌즈를 또 오래 끼다 보니까 눈 건조해지고 뭐 실핏줄 터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은 후 정상 시력을 찾은 오현주 씨. 여기야. 지난주에 재봤더니 1.5, 1.5. 예. 이 정도까지. 이제는 맨눈으로도 모든 일이 가능해졌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시력 교정 수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0% 완벽한 수술법은 없다.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우월하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기 힘들고요. 그 환자의 안구의 특성, 각막의 특성에 따라서 또 그 환자의 직업이라든가 일하는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의사가 소개를 잘해서 환자분이 선택을 하고 의사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동물들은 곧 닥쳐올 추위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해서 지방층을 두껍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살이 찌는 것도 더 쉬운데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살을 빼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국내 최초로 비만 전문의 300명과 함께 한국형 비만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 비만을 푸는 5가지의 열쇠 300명의 의사에게 묻는다에서는 한국인에게 맞는 건강한 살 빼기 방법이 공개됩니다.